자, 10일입니다. 예, 벌써 10일이군요. 아, 이제 세월이 금방금방 가네요. 예, 아까 저 신청 갔다 오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저보고선 선생님 공부가 너무 안 돼요. 무슨 막 울더라고요. 예, 안 되는 게 아니라 참 저만 못하는 것 같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다 못합니다. 기죽지 말고요. 지금 4월 초고요. 이걸 강의를 들으실 때는 자 4월 말쯤 되겠지만 자, 아직까지 반밖에 안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반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수험생 여러분 절대 못한다고 좌절하지 말고요. 끝까지만 간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끝까지만 간다라고 믿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공부가 좀 부진하다 싶으면은 조금 시간을 늘려서 공부하면 되죠. 뭐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늘리면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믿고요. 자신감 있게 끝까지만 공부하고 시험장 들어간다라는 마음으로 임하시는 수험생 되길 바랍니다. 예, 그걸 바라면서 자 11회 문제 한번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카보케타이온이 탄소 골격을 어떻게 늘려주느냐라는 문제인 겁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보시면요. 자, 이건 마찬가지로 이게 카보케타이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수소이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중결합의 수소이온 공격하지요. 그러면 수소이온이 달라붙어주면 요게 수소이온이 붙어주면 여기 카보케타이온 생겨주죠. 왜? 요거 3차죠. 즉 여기가 만약에 수소이온이 아니라 탄소라면 탄소 결합이 형성된 겁니다가 되겠죠. 탄소 골격을 늘려나갈 때 있어서 수소이온 붙는 것과 똑같이 탄소 양이온 즉 카보케타이온을 붙여줌으로써 탄소 골격을 늘려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알면은 이런 반응이 과연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걸 보는 겁니다. 자, 요걸 갖다 약간 휘어보자고요. 이렇게 휘어주면 동일한 결과물입니까? 자, 이렇게 휘어줄 수 있을까요? 요 화합물을 스타팅 물질을 약간 이렇게 휘어준 겁니다. 여기다가 산처리를 닦였어요. 황산 가해줬죠. 그러면 제일 먼저 가장 간단한 가장 안정한 카보케타이온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생겨줄까요? 아마도 이런 놈이 생겨주겠죠. 이렇게 돼서 여기에 카보케타이온 생겨줍니다가 되겠죠. 카보케타이온이 생겨주면 이제 이중결합이 카보케타이온 쪽을 공격함으로써 결과물 얻어집니다라고 하는 반응이 바로 위에 거죠. 그러면 요놈이 요거를 공격한다가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물은 이렇게 되어서 육각형고리가 되고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고 카보케타이온이 이렇게 연결됩니다라고선 구조 그림을 그려낼 수 있겠어요. 물론 이 탄소에 메뚜기가 하나 더 있군요. 자, 이 상태가 되고 나중에 여기 수소를 염기가 잡아먹으면서 이중결합 화합을 만들어주면은 탄소가 이렇게 이중결합이 형성된 이런 결과물이 얻어져 줍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반응을 말해주는 거죠. 즉 말하자면 수소이온이 붙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이 카보케타이온이 이중결합에 달라붙으면서 탄소 골격을 늘려나가는 반응입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자, 기억 지문에서 황산은 촉매 맞습니까? 예, 수소이온 여기서 들어갔다가 다시 여기서 제거되어 나오니까 결국은 황산은 촉매입니다 라는 표현은 틀릴 바가 없죠. 두 번째 지문에서 초기에는 3차 카보케타이온이 생성됩니다 라는 것도 맞고요. 세 번째 것은 카보양이온에 이중결합의 전자가 첨가되어 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라는 표현도 틀릴 바가 없으므로 이놈은 1번 문제는 정답은 다 맞습니다라고 확인해 줄 수 있겠죠. 말하자면 수소이온이 붙는 것과 동일한 건데 카보케타이온이 달라붙는 겁니다. 지나지 않으므로 이런 반응은 좀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대단히 좋은 문제고요. 이 지문은 꼭 다시 한번 염두에 둘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수험생 되길 바라겠습니다. 2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은 예전에 풀어준 거죠. 거의 흡사한데 똑같나요? 자, 에톡사이드 썼습니다. 에톡사이드 강한 염기 맞아요. 차수 2차입니다. 무슨 반응하죠? E2 메커니즘입니다. 당연히 메커니즘 맞죠? 그래서 짜이제프로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여기 수소를 잡아먹겠죠. 염기 잡아먹고 이중결합 만들고 날려주면 이중결합주의 치환기가 많은 화합물이 얻어져 줍니다라는 E2 짜이제프로에 대한 결과물이니까 기억 지문은 틀릴 바가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것은 SN2네요.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SN2 반응을 일으켜서 결과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덩치 사이즈 큰 염기를 사용해주고 리빙 그룹의 사이즈도 크므로 요거는 호프만 제거 반응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물은 치환이 덜 된 이중결합이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SN2와 E2 메커니즘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여기는 SN2고요. 여기는 E2다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니온도 틀릴 바가 없습니다라고 확인될 수 있겠지요.
DBR에 마코프니커프 첨가가 맞나요? 자, 이중결합에 여기다가 DBR 썼습니다. 그러면 이건 일종의 HBR과 똑같잖아요. 수소 대신에 중수소가 있을 뿐입니다. 중수소가 여기 가서 먼저 달라붙어 주면 카보케타인 여기 생기게 되고 Br 음이온이 달라붙어 주니까 최종적인 결과물은 이렇게 붙었습니다. 수소가 많은 쪽에 수소, 적은 쪽에 Br, 카보케타인의 안정도를 반응해 주는 결과물, 이런 첨가를 마코프 니코프 첨가라고 부르므로 이것도 틀릴 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2번 문제가 되겠죠. 자, 2번 문제도 역시 전부 다 맞네요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문제 3번 가볼까요? 학생들 중에요, 공부가 그래 열심히 안 해서 공부를 못한다 라면은 그거는 뭐 자기 스스로도 억울할 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안타깝게도 너무 이상한 생각이 많아요. 자기 나름의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자기 나름의 생각에 빠져서 기본적인 룰을 놓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질문 중에 너무 스스로를 갖다 내용을 각색하고 꽈내고 어렵게만 보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꽤 많이 받는데요.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공부입니다. 그러므로 심플하게 이해가 됐으면 과감하게 암기하는 습관으로 공부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자, 메커니즘에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리빙그룹 나갔죠. 카보케타인 생겼죠. 알코올에 달라붙었습니다. SN1이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물 틀릴 바가 없습니다 라고 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뭐가 어떻게 된 거죠? 아, 요놈인가요? 여기 수소가 이렇게 넘어간 그림이군요. 그림이 굉장히 안 보이네요. 자, 안 보여도 책 있죠? 책 다 있으니까 이 그림이 뭔가 좀 이상한데, 자, 한번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책을 보면서 제 설명을 들으면 아마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카보케탄이 2차였었죠. 3차로다가 재배열되었고 알코올이 달라붙었습니다 라는 결과물이므로 결과물상 틀릴 바는 없습니다. 즉 반응의 진행 과정 SN1 메커니즘이고요. 반응 메커니즘은 옳게 표시되어 있는 그림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것은요. 자, 요거는 니은 지문입니다. 먼저 요것도 리빙 그룹 나갔나요? 예, 카보케탄 딱 생겼네요. 일단 3차 카보케탄이고 요놈으로다가 이렇게 재배열한 거지. 이건 재배열이 아니죠. 공명이죠. 이중결합이 넘어가는 공명 구조를 그린 거죠. 이 상태에서 플러스가 물 분자가 달라붙어 주는 결과물, 여기에 달라붙는 결과물을 갖다 그대로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니은 메커니즘도 틀릴 바가 없습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고요. 세 번째 것은, 자, 이온화되어서 먼저 리빙그룹 나갔습니다. 카보케탄 3차 카보케탄 만들어졌죠. 물이 달라붙은 결과물이 이거고요. 메탄올이 달라붙은 결과물이 이거고요. 에탄올이 달라붙은 결과물이 이거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부 다 물도 메탄올도 에탄올도 다 첨가가 카보케탄에 될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결과물은 전부 다 올바른 결과물입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으므로 역시 전부 다 맞네요. 전부 다 맞는 지문이 올바른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문제 3번. 메커니즘을 그려낼 줄 아는가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예, 3번 문제였어요. 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4번. 자, 이 문제는요. 자, 여기다가 4번에다가 별표를 한 100만 몰쯤 쳐놓으십시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억과 니은 지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화합물의 구조를 갖다 머릿속에 꽉 꽂아 놓으세요. 화합물의 구조를 꽂아 놓고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이해가 되었으면 토를 달지 말고 그대로 암기하기 바랍니다. 자, 이런 놈을 써서 SN1 반응을 수행시킬 때 이 알킬기가 메틸기일 때는 속도가 1인데 터셔리 붙들기는 속도가 10의 5승으로서 터셔리 붙들기의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이 설명이 맞는 건가라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자, 반응은 SN1이라 그랬어요. 먼저 나가겠죠. 카보케탄 생겨주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 탄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여기가 R인데 카보케탄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이 R이 메틸기인 경우보다 터실이 붙들기가 반응 속도가 훨씬 더 빠른 이유가 뭡니까? 10의 5승배의 차이지요. 대단히 큰 이유가 뭘까요? 요거는 내용 중에 설명한 것이 수업 시간 중에 설명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덩치 큰 놈은 지금 현재는 여기가 만약에 터실이 붙들기가 이렇게 있었을 땐 이렇게 H가 있었고 여기에 오토실 이렇게 돼 있으면, 자, 현재는 요 탄소는 혼성 이탈이 sp3입니다. 그러므로 각도는 109.5도를 갖죠. 109.5도를 갖는 놈인데 이 등치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리빙그룹 나가서
카보케탄이 딱 되어주면 말이죠. 이런 식으로 바뀌어준다는 거죠. 위아래 피오비탈이 비게 됩니다. 로 바뀌죠. 이걸 카보케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러면은 요탄수랑 혼소비탈이 sp2가 되고 각도는 120도로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 각도가 120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109.5도의 각도를 갖고 있어서 이 덩치 큰 화학종이 서로 간에 반발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덩치 큰 화합물이 서로 간의 각도가 벌어짐으로써 반발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라는 개념이라고요. 그러므로 이렇게 120도 각도로 각도가 벌어지는 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이다. 터실이 붙들기일 땐. 밑들기일 때는 반발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현상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해됐으면 암기하세요. 제발 좀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결국 공부에 방해를 줘요. 이 점을 꼭 인식하셔야 돼요. 설명드린 대로 이해하십시오. 등치 큰 놈이 109.5도의 각도에서 반발하고 있는데 카보케톤이 됨으로써 120도 각도로 각도가 벌어지게 되고 각도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은 반발력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카보케톤은 대단히 잘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여기가 속도 결정 단계니까 리빙 그룹 나가는 첫 번째 단계는 대단히 빠를 겁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서 터셜이 붙들기가 있는 것이 약 10의 5승배의 속도를 갖습니다. 라고선 얘기할 수 있는 이 내용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반발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거는요. 거꾸로입니다. 상황이 또 이제. 얘는 메띠기일 때는 540의 속도를 보이는데 터셜이 붙들기 땐 이 R이 말이죠. 1입니다. 오히려 터셜이 붙들기가 되면은 반응 속도가 느려졌지요 라고 설명할 수 있죠. 이 이유는 뭘까요? 라는 거예요. 자, 먼저 역시 SNY라 쓰니까 리빙 그룹 나가는 거 맞죠? 구조 잘 봐요. 구조가 두 개가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리빙 그룹 나가게 되면 H가 하나가 있었고 H 하나 있었고 여기 R이 되고 여기가 카보케톤입니다 라는 거죠. 이렇게 돼서 먼저 카보케톤이 만들어지는 건데 요 R이 밑들기일 때는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라고 설명될 수 있는데 터셜이 붙들기일 때는 이땐 속도가 느립니다라고 설명된 것이에요. 이것이 왜 그럴까요? 이것도 잘 이해하십시오. 자, 일단은 카보케톤이 요 위치에 카보케톤이 안정한 이유가 뭔가요? 부터 보는 겁니다. 왜 여기 카보케톤이 안정하죠? 요거는 벤질릭입니다. 벤질릭이란 것은 왜 안정한 거죠? 이쪽에 있는 벤젠고리에 있는 피오비탈들에 의해서 여기 피오비탈들 줄줄줄 있죠? 이렇게 해서 요놈이 전자가 밀려 들어오는 공명 안정화 때문에 카보케톤이 안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치 큰 치환기 만약에 여기에 터실 붙들기처럼 등치가 큰 이런 놈이 붙어 있으면 요 공명 안정화를 입체적으로 방해를 줄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겁니다. 두 개 비교적으로 꼭 보셔야 되고선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화합물의 구조를 암기하십시오. 화합물의 구조를 잘 외우셔서요. 요거는 내용이 각도가 109.5도의 반발력을 하고 있는데 120도가 벌어짐으로써 반발력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터실 붙들기가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이거고요.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카보케타이온이 공명 안정화 되려고 하는데 이 등치 큰 터실이 붙들기가 만약에 붙어 있으면 이런 놈이 붙어 있으면 여기 공명 안정화를 입체적으로 방해를 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속도가 오히려 터실이 붙들기일 때는 느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여기 수소와의 권리힘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권리힘이 있으므로 속도는 느려지게 되고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공명 안정화를 방해해 주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서요. 요 두 가지 내용 중에 올해 시험에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위클리 테스트 문제 중에서 가장 좋은 문제고요. 제가 바이블 교재의 2권 프라임 학생들께서는 그 부록편이 있죠. 부록편에다가 제가 이걸 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꼭 다시 한번 상기하셔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왜 다시 앞으로 갔어요? 자,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거예요. 자, 요거 같은 이건 뭐죠? 예, 사이오닐 클로라이드를 쓴 중간체의 구조입니다. 이럴 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톨루엔이나 피리딘 같은 놈에 쓰는 입체화학은 인버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소용매 쓰면 입체화학은 리텐션 됩니다. 왜 그러죠? SN2가
두 번 일어납니다. 혹은 있어 용맥 케이지 내에 가둬줍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SNI 메커니즘 혹은 인버전이 두 번 일어나기 때문에 리텐션 됩니다라는 그 개념을 갖다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귿 지문도 올바릅니다. 전부 다 역시 또 다 맞는 거네요. 전부 다 7번입니까? 이거 7번으로 전부 다 내리긁은 수험생이 다 맞으면 어떡하죠? 그런 일은 있나요? 자, 이 내용은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간략하게 이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대단히 좋은 거예요. 문제 5번 문제는 자, 생성될 수 있는 결과물이다 라고 했거든요. 카브 패턴의 리어레인지먼트 중에 신기한 걸 조금만 더 봅시다 라는 거예요. 위클리 테스트에서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도 있지만 쉽지 않은 문제도 있거든요. 그거는 너무 쉬운 것만 계속 풀다 보면은 뭐 내용이 별로 없나 보다라고 생각할까봐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조합해 본 겁니다. 그래서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다 열심히 해야죠. 자, 먼저 리빙 그룹 나가죠. 카브 패턴 여기 생겨줄 겁니다. 구조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서 카브 패턴 이렇게 생겨줍니다. 리어레인지먼트로 예상치도 못한 이런 놈이 어떻게 나올까요? 라는 겁니다. 자, 플러스 탄소 2탄소죠. 그 옆에 탄소에 있는 누군가가 얘가 전자를 가지고 탄소 쪽으로 넘어가 주는 현상이다 라는 거죠. 그래갖고 결합이 끊어져 주는 거죠. 결합이 또도도도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연결되니까 이런 구조가 그려지십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게 보이세요?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이렇게 메뚜기가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카브 패턴이 여기로 왔습니다라는 이런 리어레인지먼트가 가능할 수 있죠. 이거는 가능한 리어레인지먼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Cl 음이온이 여기 가서 달라붙어 주면 왼쪽에 있는 결과물이 얻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확인되는 카브 패턴의 리어레인지먼트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오른쪽 거의 구조는 이렇게 생겨 먹었죠. 자, 플러스 1탄소 2탄소 그 옆에 탄소에 있는 얘가 전자를 가지고 이 탄소로 넘어갈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여기 결합이 끊어지게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고리가 확장되는 효과가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 CL이 나간 이 부분에 플러스가 생기고 CL이 달라붙게 되면 최종적인 결과물은 이것도 가능할 수 있는 결과물이 됩니다. 즉 카브 패턴의 리어레인지먼트가 이와 같이 예상치도 못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묶음을 한번 제가 문제로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이거 굉장히 독특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구조 그림을 그리는데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것은요. 자, 이 문제에서는 이걸 갖다 과량이라고 쓰는 것이 맞죠. 예, 그냥 반응을 시키면 이건 마코프니코프 첨가, 그러므로 결과물은 이렇게 돼서 이런 거 됩니다 라는 건데요. 어떻게 이렇게 줄줄줄줄줄 탄소 개수가 붙을 수 있을까요? 이거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죠. 말하자면 이중결합의 카브 패턴 생겼죠. 이중결합이 공격하면은 또 다시 생기겠죠. 하나 붙고 하나 생기죠. 또 다른 이중결합이 또 이 탄소를 또 공격하게 되면은 또 하나가 붙고 또 생기겠죠. 또 하나 붙고 또 생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이렇게 예상치도 못한, 즉 카보캐타이온의 이중결합에 첨가가 되는 반응이 일어남으로써 예상치도 못한 이런 결과물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므로 니은도 올바른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는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산성 조건에서 물을 가했다라는 거네요. 아, 메탄올이군요. 그러면 카브 패턴 어디 생겨야 합니까? 맨날 다루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카브 패턴 여기 생기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 생겨주죠? 산소의 비공유 전자가 공명 안정화시켜주기 때문에 요 카브 패턴이 안정한 것입니다 라고 확인되는 거 맞죠? 그럼 메탄올이 요 탄소에 가서 달라붙은 결과물입니다 라고 볼 수 있으므로 메톡시기가 요 탄소에 붙은 마코프니코프 첨가를 한 겁니다 라는, 역시 기억, 니은, 디귿이 전부 다 올바른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역시 또 이것도 7번인가요? 이거 큰일 났네요. 전부 다 7번이네. 자, 일자로 내려 긁으면 다 맞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문제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오타가 난 거예요. 요 니은 지문에 오타, 여기 수소가 있어야 돼요. 여기 수소가 있었는데 갑자기 수소가 없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귀여운 오타라고 인정해 주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중결합의 오존화 반응을 시킨 결과물입니다. 뭐죠? 고리형 중간체인 오존아이드, 몰 오존아이드, 고리형 중간체의 구조까지만 그려낸 거죠. 그래서 중간 과정에서 얻어지는 중간체, 고리형 중간체까지만 쓰고 그 다음에 환원을 시켜서 결합을 깨거나 산화를 시켜서 이 고리를 깨주는 거죠.
중간체가의 구조를 그려낸 겁니다. 기억 틀릴 바 없고요. 자, 이런 놈에다가 페록시애시드, 즉 뭐니 과산화물 가해준 거죠. 과산화물 쓰니까 에폭사이드를 만들 때 시스 형태가 돼야죠. 요거 시스니까 요것도 시스 형태가 되므로 시스 형태의 구조를 갖췄으니까 틀릴 바가 없습니다. 라고 확인되니까 니은도 맞죠. 이것도 7번인가 봐요. 맞네요. 7번이네요. 자, 이거 HBr을 페록사이드 썼어요. 이건 무슨 첨가죠? NT 마코프 첨가. BR이 먼저 달라붙고 여기 가서 라디칼 생겨주고 여기 가서 수소 라디칼 붙어주니까 결과물은 안티 마코프 니코프 첨가를 한 결과물. 이것도 틀릴 바가 없습니다. 정답은 역시 또 7번이 됩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군요. 문제 6번이었습니다. 7번 가봅니다. 또 7번인가 보다. 자, 이런 건 좀 독특한 반응이에요. 자, 이중결합이 있었습니다. CH3SCl 시약 조건이 참 낯설죠. 자, 중간에요. 생기는 놈은 요와 같은 클로로늄 이온 중간체 생겨주고요. 그 다음엔 CH3S 음이온 부분이 탄소를 때리면서 고리를 열어주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클로로늄 이온 중간체를 거쳐 가면서 반응이 진행한다라는 표현 틀릴 바 없습니다. ICl이라는 시약을 썼어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자, 이런 놈에다가 아이오다이드 음이온이 달라붙으면서 아이오도늄 이온 중간체를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Cl 음이온이 달라붙어줄 때는 복잡한 쪽을 때리고 고리를 열어주기 때문에 어디서 때리는지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까? 삼각고리 플러스 복잡한 쪽 카보케터의 안정도 반영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물은 요 결과물은 이런 결과물이 얻어진 거 맞죠? 그래서 반응 B의 중성선물은 바로 요놈이다라는 것은 틀릴 바가 없고요. B는 아이오도늄 이온 중간체, 이게 아이오도늄 이온 중간체죠. 그래서 거쳐가면서 반응을 진행합니다라는 표현도 틀릴 바가 없으므로 역시 또 7번입니다. 학생들 풀면서 깜짝 놀라겠는데요. 전부 다 77777777 이렇게 하니까 풀면서 뭔가 야 이거 기분이 이상하다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고 내려 긁은 사람은 다 맞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푸른 친구들은 만약에 다른 답 보면 다 틀린 것이겠네요. 야 이거 재밌네요. 채점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8번 가보도록 합니다. 누가 반응 속도가 빠르냐라는 겁니다. 자, SN1에서는 몇 차가 제일 빠릅니까? 3차죠. 그 다음에 2차, 1차입니다. 그럼 볼 것도 없이 요거 몇 차예요? 3차, 요건 1차입니다. 당연히 A가 반응이 빠른 거 기억은 맞네요. 이것도 7번인가요? 자, SN2 반응에서의 반응 속도입니다. 자, 요것도 1차 알키랄라이드, 요것도 1차 알키랄라이드.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이중결합 바로 옆에 탄소입니다. 일종이가 아니라 이건 뭐죠? 알릴릭이죠. 알릴릭이라는 것은 대단히 안정합니다. 혹은 알릴릭 카보케타이온 안정, 알릴릭 카베니온 안정, 알릴릭 라디칼 안정. 알릴릭 위치는 SN1도 잘하고 SN2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1차에서 당연히 알릴릭이니까 반응 속도가 A가 훨씬 더 빨라야 되니까 다행이네요. 니은이 틀렸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세 번째 것은 자, 이 부분은 어떤 위치라 그랬습니까? 이 부분 화합물의 특성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SN1도 못하고 SN2도 못하고 E1도 못하고 E2도 못하죠. 그러므로 이쪽이 반응속도가 조금 더 빨라야 되므로 이건 B가 더 반응속도가 빠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이군요. 예, 요거 하나만 1번이네요. 자, 문제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은 자, 이상한 화합물의 구조를 나열해 주고요. 결과물을 갖다 한번 파악해 보라라는 거거든요. 자, 요걸 한번 가만히 보시겠습니까? 이건 에톡사이드 음이온이에요. 그러면 원래 차수는 이건 2차죠. 2차 형태에다가 에톡사이드면 쓰면 원래는 제거, E2 제거입니다. 근데 E2 제거가 일어나면 말이죠. 만약에 여기에 NT 수는 없지만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돼서 이중결합 만들고 이렇게 날려야 돼요. 그러면 이중결합은 이런 데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거 위배입니까? 브렉 규칙 위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E2 제거를 할 수가 없노라라는 거예요. E2 제거는 브렉 규칙 위배라서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반응은 SN2밖에는 반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반응 가의 주성성분에는 SN2 경로로 진행한다라는 표현이 브렉 규칙을 위배하는 E2 제거는 안 되므로 SN2 경로밖에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선 에톡사이드면은 강한 염기이자 강한 친액체이기 때문입니다라는 개념까지 같이 얘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일단 맞는 표현이네요. 두 번째 것은요. 자, 요거는 뭐예요? 요 위치는 요 화합물의 특성 외우는 거죠. SN1도 못하고 SN2도 못하고 E1도 못하고 E2도 못하니까 치환 또는 제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니은 지문은 맞는 표현이고요. 세 번째, 터셔리 부톡사이드 썼군요. 자, 가만히 보시면 리빙 그룹이 여기 있죠. 자, 요 화합물의 특징 뭐죠? 신 제거를 하죠. 신 제거를 하므로 요놈이
수솔제 잡아먹고 이중계란 만들고 리빙 그룹을 이렇게 나가는 씬 제거를 일으켜야 되므로 얘는 최종적인 결과물이 이렇게 되어서 이중결합 생기고 여기에 중수소, 여기에 메틸기가 남아있는 중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디귿 지문도 역시 올바른 표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므로 9번도 정답은 7번이군요. 전부 다 맞는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풀죠. 10번 문제입니다. 자, 요 한물을 가만히 보시면요. 자, 요거는 요 부분에 약간의 또 오타가 있어요. 남은 하나의 C8H10IO2인데 요게 2가 빠졌어요. 이 부분에 2를 갖다 좀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이런 화합물에 이게 지그재그손이라는 것은 아이오다이즘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소리입니다. 말하자면 가능한 것은 두 가지가 가능해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C의 이중결합 O에 OH 되고 하나는 아이오다이드민이 이렇게 외향 바깥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 가능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이오다이드민이 안쪽으로 되어 있는 이런 구조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는 바깥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엑소라고 부릅니다. 바깥쪽은 외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내용 하나 서브로 저 수업 시간에 설명 안 했던 내용이지만 한번 내용을 하나 더 추가시켜 주세요. 그래서 요거 갖다 우리는 엑소아이오딘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되는 것을 내향, 엔도아이오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내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요런 스타팅 물질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렇게 돼지꼬리 땡땡 이렇게 놓은 것은 말이죠. 어느 부분에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여기다가 NaHCO3 이건 뭐니? 염기죠. 염기는 뭐밖에 없어요? 수소를 따먹는 카복실릭 애시드의 수소를 따먹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카복시산의 수소를 따먹어주면 이 부분이 O음이온 되죠. O음이온 되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 O음이온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엑소아이오딘은 리빙 그룹이 바깥쪽에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뉴클레오파일이 되면서 탄소를 공격해서 SN2 반응을 분자 내에서 일으킬 수 있는 놈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엔도아이오딘은 이놈은 리빙 그룹이 바깥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통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앞통수가 보이기 때문에 얘는 이런 반응을 일으킬 수 없어라 라는 그런 얘기라고요. 그러므로 자, 생성되는 C8H10O2는 자, 이렇게 연결되면 리빙 그룹 나갔으니까 탄소랑 연결하고 산소랑 연결시켜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고리형 화합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라는 표현은 틀릴 바가 없으므로 기억. 네, 맞아요. 두 번째,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SN1이 아니라 SN2겠죠. SN2로 돼야 뒤통수를 때리고 나갑니다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으므로 SN2 경로이어야 되고요. 요거는 이런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을 가해줬죠. 두 번째 물을 가해주니까 수소 다시 따먹어서 반응을 전혀 하지 않은 결과물이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바로 남은 하나의 C8H10IO2NA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엔도아이오딘이 생성물을 만들 수 있다가 아니라 엔도가 아니라 엑소아이오딘이 생성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되므로 니은과 디귿은 틀렸고요. 정답은 기억이네요. 자, 오늘은 전부 7번에 1번 두 개네요. 채점하긴 편하겠습니다. 채점하긴 편하겠고요. 이건 제가 이제 지문을 갖다 배열할 때 있어서 이렇게 뭐 지문 순서 뭐 골고루 분산시켜 놓는 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좀 이상한 답안지가 나오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위클리 테스트 11회고요. 이 부분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회 때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 많았죠. 앞으로도 그런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 쭉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기출문제와 더불어 또 문제풀이와 더불어 위클리 테스트 추가적으로 160문제를 더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상당히 많이 풀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울지 말고요. 이제 4월 달에 뭘 울어요. 뭐 7월 달도 아니고 뭐 7월 달에 만약에 그러면 울어도 돼요. 그건 좀 울어도 될 것 같고요. 7월 달엔 절대 그러지 말고요. 자, 지금부터 끊임없이 앉아서 그래 공부 시간 조금 더 늘리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다 따라잡겠다라는 각오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신 있게 공부하는 수험생 되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11회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